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게임 계정 거래 이야기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온라인 게임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계정 거래를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돈을 주고 사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비싸게 계정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일대주를 뭘 믿고 게임 계정을 구매하시나요? 일대주가 언제든지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괜히 일대 무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데, 오늘은 바로 이 계정 회수의 위험성과 왜 게임 계정 거래가 법적으로 다투기 쉽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게임 계정 거래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문적으로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 거래를 중개해 주는 사이트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이런 환경에서 게임 계정 거래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꽤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해요. 실제로 계정을 사서 게임 더 편하게 즐기려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게임에 이제 흥미 잃은 분들이 계정 적당히 팔아 가지고 용돈 벌기도 합니다. 쌀먹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게임 계정을 사고 파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계정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계정을 구매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내 계정이라고 하려면 다른 사람이 계정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일대주가 언제든지 비밀번호 찾기 통해서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혹시나 인제 게임 회사에서 OTP다 뭐다 해 가지고 그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러 갈 때 반드시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일대주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냥 계정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일대주가 허락해 준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정 사고 파는 걸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생각하죠.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게임 계정을 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해 볼게요. 근데 인제 그 계정에 1,000만 원 넘게 현질을 해 가지고 막 2 년 3년 애지중지 캐릭터를 키웠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투자를 하셨을 거고요. 근데 며칠 뒤 그 계정을 만든 사람이 게임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계정 해킹됐어요."라고 하면서 복구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게임사는 본인 인증 절차 적당히 통하면 원래 주인인 일대주한테 계정을 돌려줍니다. 여러분은 돈도 날리고 계정도 잃게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 아니냐. 회수한 사람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기죄 성립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회수한 사람이 처음부터 계정을 회수할 의도로 계정을 팔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2년 3년 지나서 계정을 회수한 거를 이 사람이 2년 3년 앞을 내다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계정을 팔면 이 사람이 열심히 계정을 키우겠지. 그럼 그때 가서 내가 회수해야겠지. 회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계정을 팔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계정 판 사람이 "아 나 그럴 의도가 없었고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면 사기죄 성립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 민사소송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게임사에서 누가 계정을 회수해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까요? 일대주가 아니면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일대주가 만약에 계정을 회수해 갖고 나도 해킹당한 건데 주장하면 일대주가 회수했다는 증거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정 회수 3 개월 이내에 경찰서 가면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3 개월 이내에 계정을 회수해 갔으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정을 팔 의도가 없었다.'라고 수사기관의 수사관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꼭 3 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회수해 갔다고 해서 사기죄가 된다? 혹은 사기 3 개월이 넘어가면 사기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3 개월 이내에 누가 계정을 다시 회수해 갔다고 하면 일단은 경찰서 찾아가 보실 수는 있겠죠. 쪼끔 그나마 인제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사건 진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제 만약에 사기죄 고소 자체를 경찰서에서 안 받아줬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민사소송밖에는 답이 없죠. 만약 중개 플랫폼 통해서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판매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어느 정도 써 있고, 그다음에 인제
계약서 내용에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액수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계정 거래 금액의 2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정이 현질하거나 뭐 아이템을 사 가지고 끼웠다든지 했을 때 그 피해 금액을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템 시세라는 게 수시로 바뀌고 소송 진행하는 도중에도 그 아이템이 거의 쓸모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가 보통 떨어지죠.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거래 금액 피해 금액 자체를 입증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중개 플랫폼에서 마련된 전자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액수,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 민사소송 제기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물론 이제 2배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을 해 보면 2배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의 일부를 법원에서 감액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게임회사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정 거래를 했다는 점이 좀 일부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인제 그 중개 플랫폼 통해서 전자계약 체결하고 뭐 보험이라고 보상 시스템 같은 게 있던데 경찰에 진정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뭐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중개 플랫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제 이 경우에도 뭐 손해 본 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건 아니고 아마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계정을 한번 구매하고 이 계정이 진짜 내 계정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때려 박으면 진짜 피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뭐 계정 거래 금액 자체가 500,000원, 1,000,000 원이다 하면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줄어들어요. 최소한 제가 인제 뭐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누가 계정을 회수해 갔을 때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얼만가요? 라고 여쭤보시면 현질한 금액 다 빼고 그냥 진짜 본인이 계정 구매할 때 쓴 금액. 근데 이제 그 금액 자체가 500,000 원이다 하면 진짜 그 500,000 원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계정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기다가 많은 거를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게 인제 '믿을 만한 사람이랑 거래하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거래할 때 이제 이분이 어디 뭐 혈맹이라든지 길드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실제 뭐 친구랑 지인 간에 거래해도 사고 나는 경우가 빈번한데 생판 모르는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뭐 처음에는 계정 넘기고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뭐 시간 지나면서 인제 누가 "아 그 계정 왜 팔았냐. 아깝다. 근데 그 계정 누가 끼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엄청 아이템 잘 끼워 놨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거 다시 회수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람이라면 하겠죠. 그러면은 뭐 '아이 뭐 해킹됐다고 둘러대지 뭐.' 하면서 계정을 일단 회수해 버리고 그다음에 인제 아이템을 적당히 처분하고 하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끝이죠. 저도 상담 중에 이런 사례 되게 많이 접하는데요. 근데 계정을 500,000 원, 1,000,000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로그인이 안 된대요. 근데 법적으로 되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일정을 일대주한테 계정 돌려달라고 계정을 내가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돌려받는다 한들 일대주가 언제든지 로그인해 가지고 회수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 계정을 쓸 수 있을까요? 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거래 금액이 만약에 이제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악용해서 그냥 뭐 들어 누우면 어떻게 돈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계정 거래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게임 계정 거래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려운 위험한 거래입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뭐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쓴다 어쩐다 해도 일대주가 마음 한번 바꾸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그래요. 막말로 돈이야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그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 육성시킨 캐릭터를 딴 사람이 갑자기 손에 다시 쥐어간다? 아 속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 시간, 노력 뭐 여러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험한 거래는 피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게 과연 소송을 할 만한 일인지, 소송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소송을 하지 않고 '아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다시 '이제는 다시 계정 거래하지 않겠다.'
좋은 수업료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이 전문가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아무리 이러한 종류 소송을 많이 담당해 본 전 지세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신 금액 전액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고, 보통 이런 트러블이 발생을 하면 계정 회수해 가신 분들이 뭔가에 쪼들려서 회수를 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해 가지고 아이템 처분해 가지고 또 돈을 마련하고 이러기 위해서 회수해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도 이거를 집행하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한테 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등록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등재를 해 가지고 이분 연락 오길 기다렸다가 돈 주면 뭐 "그거 취하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어지간해서는 연락을 잘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제 소송을 해 가지고 제가 뭐 이런저런 거 해 봤지만 소송에서 진짜 좋게 좋게 해서 돈 깔끔하게 받고 끝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경우고, 판결을 받아도 제가 이제 저 상담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를 판결을 설령 받으신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을 당연히 뭐 전액은 못 받으실 가능성이 높고, 지금 청구 금액 생각했을 때 보통 청구 금액의 10% 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게임 계정을 진짜 몇 천짜리를 해야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계정 거래를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진짜 50, 100 뭐 몇백짜리 계정 거래하신 다음에는 소송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만약에 진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애초에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계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이 계정에 여러분의 돈을 쉽게 걸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법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